자, 개념원리, 자, 136페이지, 자, 연습 문제 147번입니다. 자, fx가 3차 함수인데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입니다. 그럼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3번이 꺾여서 내려오는 그래프가 되겠다라는 얘기죠. 자, 요런 3차 함수의 그래프가 fx의 fx의 그래프인데요. 자, 이 그래프가, 자, 원점 이외의 점에서 x축과 접하고, 자, 극소값이 마이너스 4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은, 자, 앞에서도 우리가, 자, 풀어봤는데, 3차 함수가 x축에 접하는 건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3차 함수가 x축에 접하는 거는, 자,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끌게요. 자, 3차 함수가 x축에 접한다는 거는, 자, 요렇게 x축에 접할 수도 있고, 또는, 자, 3차 함수가 x축에 접한다. 자, 또는, 자, 이렇게 접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접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냥 가겠습니다. 자, 3차 함수가 x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자, 1번 유형, 2번 유형으로 접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를 봤더니만, x축에 접하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럼 얘가 극대죠. 얘가 극소죠. 그때 y값을 극소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얘가 극소인 점이고, 그때 y값이 극소값인데,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된다면요, 극소값이 0이 나와요. 마이너스 4가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란 얘기예요. 자, 극소값이 마이너스 4다. 얘가 극소점이죠. 극소가 되는 극소점인데, 자, 여기에 x에 대해서 y값이 여기가 극소값 마이너스 4를 가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극점의 x좌표를 구할게요. 미분해주면 되죠. f'x는, 자, 미분해줘 보세요. 얘 미분해주면요,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mx, 자, 플러스 n,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이 극점의 x좌표들입니다. 근데 얘에서 2차 방식에서 x가 못 구하죠. 예, 그래서 해당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가는 방법이 아닌가 봐요. 예, 여기서 제로가 되는 x의 값이 못 구하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다르게 생각 한번 해봅시다. 다르게. 자, 그러면은 fx가 이거잖아. 마이너스 x로 한번 끌어내봐. 마이너스 x로 끌어내주면요, 자,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 요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x절편이 여기와 여기인데 x절편 구하려고 하면은 x의 펑션 대응하다, 이게 y 값이잖아요. 자, 이 자리에 0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이 자리에 0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x에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 이꼴 제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곱해서 0이 되려면은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돼야 돼. 얘가 0이 되네 x의 값이 0, 그 다음에 얘가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 이꼴 0이 돼야 되거든. 근데 그러면 여기가 0이란 얘기고, 여기에서 무슨 근을 가졌습니까? x축에 접했죠. x축에 접했다는 거는 얘가 중근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점을 알파라고 일단 한번 둬볼게요.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만들어 쓸 수 있냐면은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꼴 제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이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을 갖다가 요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얘기야.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fx를 다시 한번 작성해 볼게. fx는 마이너스 x에, 자,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고, fx를.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보자. 자, 얘가 y 값이죠. y에 0 집어넣었을 때 x의 값이, 얘가 0 되는 x의 값이 0 나왔죠.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는 x가 알파인데, 자, 중근을 가졌죠, 알파는. 그러면 여기서 접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fx를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미분을 해서 이렇게 갔을 때는 x의 값, 극점의 x 앞을 못 구하잖아. 우리가 대부분 패턴, 앞에 패턴이 이 패턴이었거든. 근데 이때 패턴으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가자는 얘기지 지금. 그럼 fx를 전개해 볼게요. 자, fx는 마이너스 x에 전개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 알파 x 플러스 알파 제곱 이래 될 거고요.
마이너스 x 정개해주면요. fx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2알파 x제곱 플러스가 아니죠. 마이너스의 알파 제곱 x 요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fx가 지금 얘인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이제 알파 값만 구할 수가 있다면은 mn의 값이 구해질 거고 그걸 곱해주면은 답이란 얘기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얘를 미분해 볼게. 아까 얘를 미분했을 때 인수분해 안 됐잖아. 그럼 얘를 미분 한번 해보자. f'x는 자 미분해 주니까요. 마이너스 3x의 제곱 자 플러스 4알파x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이 극점의 x좌표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씩 곱해버릴게요. 3x제곱 마이너스 4알파x 플러스 알파제곱 이꼴 제로가 되고요. 자 이거 인수분해하면은 3x x로 가시고 여기가 알파라고 하고 둘 다 마이너스 줄게요. 마이너스 3알파x 마이너스 알파x 두 개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4알파x 맞죠? 자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이요 3분의 알파가 될 거고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이요 알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알파가 있고 그럼 요 점의 극점의 x 여기 좌표가 3분의 알파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요 점의 좌표 즉 x가 3분의 알파일 때 y 값이 마이너스 4란 얘기예요. 자, 요 점의 좌표가 그러면은 3분의 알파 콤마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러면 요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요 점을 지나고 있잖아요. 요 점을 지나는 점이죠. 그럼 대입합시다. 자, x의 펑션 대응하다. 좌표 평행사항에서는 y 값을 의미하니까 y 자리에 마이너스 4를 집어넣고요. x 자리에 3분의 알파를 집어넣을게요. 여기다 3분의 알파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3분의 알파 세제곱 해주면은 27분의 알파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자, 플러스죠. 그럼 여기다가 2알파에다가 곱하기 x제곱, x자리에다가 3분의 알파를 집어넣을 거니까 3분의 알파의 제곱이니까 9분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곱하기 x자리에 3분의 알파 여기다가 3분의 알파 그죠? 자 여기서 알파 값이 구해지겠네요. 자 마이너스 4는 27로 통분해 볼게. 27분의 분모 그대로 하니까 분자 그대로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자 얘가 그러면은 알파 세제곱이 되기 위해서 3 곱해졌어요. 그럼 여기도 3 곱해주니까 플러스 자 3 여기다 3 곱해주니까 27 3 곱해주니까 3알파의 제곱에다 얘 곱해주니까 6알파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자 그럼 부호는 마이너스고 자 얘가 27이 되겠어 보자. 9가 곱해졌죠? 그럼 여기다 9 곱해주면은 9알파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4는 자 27분의 자 요 계산해주니까 마이너스 5알파의 세제곱 그다가 마이너스 9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4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예. 자 양변에다가 얘 역수만 곱할게. 마이너스 4분의 27을 곱할게요.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4분의 27을 곱할게요. 이런 식으로요. 그럼 역수만 곱해졌으니까 얘는 플러스 일단은 만들고요. 자 약분이 다 되겠죠. 약분이 다 돼서 1만 남습니다. 그러면 알파 세제곱 남고요. 자 알파 세제곱은 자 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만들고 4는 약분해주면 되죠. 그럼 27만 남겠네요. 27. 자 그러면은 자 얘를 만족시키는 알파 실근의 값은 3이 나오겠죠. 알파의 값은 3이다. 나머지는 흑은 2개 나오는데 필요가 없죠. 함수에서는 흑은만 나온다 그랬죠. 자 알파의 값이 3입니다. 그러면 fx가 아까 여기 있었죠. 그럼 요 자리에 3 집어넣어보세요. 요 알파 자리에. 그러면 fx가 마이너스 x의 세제곱 자 여기다가 3 집어넣어주니까 플러스 자 6x제곱 자 여기다가 3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9x가 되겠죠. 마이너스 9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때 자 요 m의 값이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m의 값은 6이 되고요. n의 값은요. 요때 요 n의 값이 x의 개수죠. x의 개수 마이너스 9죠. 마이너스 9 이렇게 된 거죠. 자 얘를 변변끼리 곱해주면요. mn이 될 거고 1에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6, 9, 54가 되겠네요. 그래서 mn의 값은 마이너스 5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mn의 값 구하라 그랬죠.
자, 요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요 문제가 쉽지 않았을 텐데, 한번, 자, 이해가 됐다면은, 여러분들, 최소한 두세 번 반복해서, 예, 여러분들 걸로 완벽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148번입니다. 자, fx가 4차 함수고,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예요. 그럼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왼쪽 아래 시작해서 오른쪽 아래로 끝나면 되는데, 몇 번? 4차 함수니까, 4번이 꺾여서 가는 요러한 그래프의 개형을 가지는 거죠. 자, 얘가 극소값을 갖지 않도록 그랬습니다. 그때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요 문제 우리가 확인 체크 문제에서 했습니다. 극소값을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 4가지 있다 그랬죠. 요런 개형, 그 다음에 접선의 기체로 나오는 요런 개형, 그 다음에 2차 함수처럼 생겼는 요런 개형. 3가지의 개형이 있는데, 자, 요 2가지의 개형은 극소값을 가지지 못해요. 극소값을 극대값만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극소값을 가지려면은 이러한 개형을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극소값을 가지고, 예, 극대값도 2개 가지고, 극소값도 지금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 2개를 구하는 게 조금 저쪽에 더 귀찮으니까 우리는 이래 가자 그랬잖아. 그러니까 극소값을 가지는 A 범위 구한 다음에 걔의 반대의 범위를 구해주면은 극소값을 갖지 않는 A 범위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극소값을 갖는 A 값의 범위를 구할 거예요. 극소값을 가지려면요, 자, 이렇게 극점의 X좌표가 3개가 나와야 됩니다. 뭔 말인지 동의하죠? 그럼 얘를 미분해 볼게요. 자, F'X는요, 미분해주면은 마이너스 12의 X의 세제곱 플러스 12AX의 제곱 떨어져 주니까요. 마이너스 12에 A 플러스 3의 X 1차식 상수미분 0 돼버리겠죠? 자,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을 구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마이너스 12로 나눠버릴게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12로 나눠주면 얘가 남겠죠? 플러스 A 플러스 3의 X 요거는 갈로 쳐줘야겠네요. 마이너스 12로 나눠주니까 요렇게 되겠죠? 얘 이꼴 제로. 자, 요걸 x로 꺼낼게. x로 꺼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 플러스 3 여기가 x로 꺼내주고요. 이꼴 제로 이렇게 되겠네요. 되겠죠? 그럼 0이 되려면 곱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x는 0, 그 다음에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 플러스 3이 0이 돼야 돼요. 여기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거든.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0이라는 근을 더 가져버리 보면 중근을 가져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의 개형을 가져. 뭔 말인지 이해되지? 이거 잘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앞에 확인 체크 문제 보고 오세요. 자, 그렇다면은 자, 여기에서 자, x에 0 집어넣어 보세요. x에 0 집어넣으면 여기까지 다 0이 돼버리고 a 플러스 3이 0이 돼야 되거든. 이항시켜주면 a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돼. a가 마이너스 3이 돼버리면은 얘는 0이라는 실근을 가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a는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돼요. a는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된다고. a가 마이너스 3이 되면 2차 방식 x의 값 0이 나와버리니까 0이라는 중근을 가져버린다는 얘기지. 우리는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판별식으로 갑시다. 판별식. 여기서 서로 다른 2실근을 가져주면 되죠. 자, b제곱 마이너스 4h죠. 4 곱하기 1 곱하기 2c가 a 플러스 3 될 거 아닙니까? 얘가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지면 되잖아요. 여기서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가지면 되니까. 판별 d가 0보다 커지면 되지. 자, 요 2차 부등식 풀어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가 0보다 커져야 되고. 자, 인수분해 하시면 aa 2, 6, 22조에 마이너스 풀어주시면 되죠. 그러면 a제곱의 개수가 개수가 양수 기준으로 크면은 4의 범위 아니죠? a는 작은 것보다 얘가 0이 되는 a 값이 마이너스 2 작은 것보다 더 작고 또는 a 값은 얘가 0이 되는 a 값이 6이니까 큰 것보다는 더 크다 처리해 주시면 되죠. 그럼 얘를 범위로 나타내면요. 자, 이게 a축이면은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돼요. 이쪽 범위. 그 다음 a는 6보다 커야 돼요. 오른쪽 범위. 그죠? 자, 여기에서 a는 자, 누가 되면 안 돼?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돼. 그럼 여기에서 자,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에서 마이너스 3을 빼야 되거든. 그 빼는 방법이 여기다 비워주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면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즉 a의 범위가 이 범위와 이 범위와 이 범위를 가진다면은 a 값이 이 범위에 있는 값을 가진다면은
극소값을 이 그래프의 개형이 될 거고 극소값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니까 마이너스 3 빠졌죠? 다시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색칠 안 돼 있죠? 채워주시고 6 비었죠? 채워주시고 요 범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요. A가 마이너스 3이 되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에 있는 A 값이 여기에 들어갔을 때 얘는 극소값을 갖지 않는 이러한 그래프의 개형을 가지니까 극소값을 갖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의 문제였습니다. 앞에서 확인 체크해서 했습니다. 이 문제. 자, 여러분들 잘 이해 안 되면은 그 문제까지 보고 오세요. 자, 149번입니다. 자, 확답형 문제인데요. 자, fx가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자, 미분해 볼게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그리고 x 3차 함수인데 x 세제곱에서 1이라는 양수죠.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3번이 꺾여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제로가 되는 x의 값이 극점의 x 좌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x가 구해주면 된다. 그치? 3으로 나눠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1 꼴 0이 될 거고요. 이 식을 만족시키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가 1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마이너스 1일 때 무슨 값? 극대값을 가집니다. 그럼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어주면요. 자, 2가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1에 대응되는 y값 1 집어넣어주면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아, 잠깐만요. 이게 홀수차 함수죠, 지금. 여기다 x 세제곱, x 1제곱. 자, 이런 홀수차 함수로 이루어진 함수를 우리는 기함수라고 얘기하고, 이 함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보입니다. 원점 대칭인 함수가 돼요. 자, 요거를 알고, 요거는 적분 시간에 다시 할 겁니다. 자, 우함수, 기함수. 자, 요거 정확하게 할 건데, 자, 지금 모르는 상태니까요. 제가, 자, 우함수, 기함수 성질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조금 더 이뻐요, 사실은. 예, 조금 이제 시야적으로 이제 좀 확실한데, 자, 그렇게까지는 안 할, 어차피 안 배웠으니까요. 우함수, 기함수는 안 할게요. 자, 그냥 할게요, 그냥.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억분부터 봅시다. 그래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y 꼴 fx의 그래프라는 얘기죠. 자, fx는 극대값, 극소값을 갖는다 그랬어요. 예, 극대값 2, 극소값 마이너스 2 가졌어요. 기억, 맞는 말이 됩니다. 옳은 걸 고르는 거죠. 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일단은 2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다 2 집어넣어보세요. 2 집어넣어주면 6이 되고요. 2 집어넣으면 8이 되겠죠? 이거 지워버릴게요. 자, x에 2 집어넣어주면은, 자, 2 집어넣어주면은, 자, 8 되죠? 여기다 2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6 되죠? 2가 나옵니다. x가 2일 때 y 값이 2가 나와요. x가 2일 때 y 값이 2가 나와요. x가 2일 때 y 값 2가 되는 거죠. 아까 전에 마이너스 1에 대응된 거 지금 값이 같죠, 그죠? 자, 마이너스 1일 때도 y 값이 2고 x가 2일 때 y 값도 2입니다. 지금 같게 가졌어요. 자, 그러면은 x가 2일 때 fx의 값은 2가 되죠? 예, 등호 들어갔죠? 되죠? 그러면 x가 2보다 큰 범위에서 대응되는 y 값이 fx의 값인데 fx의 값은 2보다 위쪽에 대응되니까 fx는 2보다 큰 거 맞죠? 잘 봐. 이렇게 대응되잖아. x가 2보다 큰 범위에서 fx는 2보다 위쪽에 큰 쪽의 값에 대응되잖아요. 2가 되면은 x가 2가 되면은 fx의 값은 2가 되잖아요, 지금. x가 2보다 큰 범위에서는 대응되는 fx의 값은 2보다 위쪽에 대응되니까 2보다 큰 거 맞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네 한번 맞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D급번. 자, D급번. 자, 한번 봅시다.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 무슨 범위? 4의 범위죠. 예, 4의 범위 처리하시고. 자, 그때, 자, 등호로 놓고 경계 갖고 하시면 돼요. 절대값 x가 등호 놓고 하면은 2죠.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죠.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플러스 2라고 적으시면 되죠. 자, 얘이면, 자, 똑같죠?
fx의 절대값이 2보다 작다는 건 사이 범위잖아요. 그럼 fx는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얘를 좀 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x가 마이너스 2일 때, x가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 범위일 때, 그럼 2는 여기 됐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한번 집어넣읍시다. 마이너스 2에 대응되는 y값 한번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2 세제곱해주니까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하고 곱해서 플러스 6이 되죠. 마이너스 2 나오네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마이너스 2에 대응되는 y값이 마이너스 2잖아요. 오케이? 자, 요거를 우함수, 아까 제가 기함수란 말했죠. 기함수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은 이게 딱 대칭이 되는 거를 보여줄 수가 좀 편하거든, 사실은. 예, 근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예, 됐어요. 그럼 범위 세팅 한번 해봅시다.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보라 그랬냐면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보래요. x의 범위가 요 사이의 범위를 가진다는 얘기죠. x가 요 사이 범위일 때 대응되는 fx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fx가 요 사이일 때 fx는 fx 한번 해보세요. fx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또는 2가 돼도 되고요. 자, x가 요 사이 있는 값에서는 절대로 마이너스 2와 2 사이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죠. x가 요 범위일 때 fx는 요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대응시켜 보세요. fx는 절대로 마이너스 2와 같아질 수는 있는데 벗어나지는 않죠. 마이너스 2와 2 사이 이 범위를요. 그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는 이 범위에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번도 맞는 설명이죠. 자,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기역, 니은, 뒤끝. 예, 3개 다 맞네요. 자, 150번 문제입니다. 자, 하루에 A 제품을 X개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 자, FX. X개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 FX라 그랬어요. 이때 생산된 제품은 개당 1200원에 그날 모두 판매된다고 한다. 이때 이익의 최대로 하기 위한 자, 하루에 생산하는 A 제품의 개수 X의 값 구하는 거네요. 이거 보면은 어떻게 처리하라 그랬습니까? 빨리 얘기해 보세요. 생각이 안 난다고요. 그럼 앞에 거 다시 보고 오세요. 진짜예요. 확인 체크 보고 오세요. 확인 체크. 이 문장을 봤을 때 이 생각이 들어야지. 이익을 최대로 한다. 아, 그러면 최대 앞에 있는 이익을 무조건 구해야 되겠네. 이익을 구해야 되네. 이 생각. 내가 얘기했잖아. 최대 앞에 있는 얘를 무조건 구해야 된다고. 최대 앞에 있는 얘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구하라고. 자, 이익이라 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익은요. 판매액에다가요. 판매액. 우리가 이제 하루에 이제 총 매출이라 그러죠. 하루에 총 판매액에다가 빼야 되죠. 그죠? 판매액에다가 빼야 돼요. 그 물건을 만드는데 든 비용. 예. 그 비용? 그걸 뭐라 하면 돼요? 원가? 만드는데 드는 비용 원가? 예, 원가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말은. 자, 그럼 판매액 한번 구해볼게요. 자, 한 개 생산했으면은 판매액은 1200원이 됩니다. 두 개를 생산했으면요, 판매액은 개당 1200원에 판매하니까 2 곱하기 1200원이니까 2400원이 되는 거죠, 판매액은. 세 개를 생산했다면요, 그럼 1200 곱하기 3이니까 3600원이 판매액이 되는 거죠. X개 생산했다면요, 판매액은요, 1200X가 될 거예요, 판매액이요. 그거 다 빼야 되죠. 만드는데 드는 비용, 그거를 문제에서 FX라고 했으니까 FX를 빼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바로 이익이 되죠. 이게 이익인데, 자, 이익을 내 마음대로 그냥 PX라고 써요. 보통은 이 가격을 P, 프라이스 그러죠. 예, 가격을 P라고 많이 둡니다. 자, 내 마음대로 둔 거예요. 뭐 HX 두셔도 돼요. GX 두셔도 되고요. FX만 안 두면 될 것 같아요. 예, FX 있으니까요.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px가 이익이죠, 지금. 이익을 지금 px로 둔 거야, 지금. 내 마음대로. 그럼 얘는 1200 마이너스 fx가 여기 있죠? 이 fx를 여기다 적는데, 앞에 마이너스에 있으니까 부가 다 바뀌어야 돼.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60x 제곱 마이너스 1200x 플러스 5000 이렇게 될 거라고. 자, 아싸리 플러스 1200x 마이너스 1200x 사라집니다. 그럼 px는요,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 줄게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60x 제곱 자 플러스 5000이 될 거예요. 그러면 세제곱 앞에 개수 엄수니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3번이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라고요. 3차 함수의 그래프죠. 왼쪽 엄수니까 최고차의 개수 엄수니까 이런 그래프의 개형을 가지면 된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그럼 얘를 미분해 볼게요. 자, 극점의 x좌표들을 구할게요. 자, 미분을 해주면요, p'x가 되고요,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120x 얘는 0 돼버리겠죠? 자, 얘가 0이 될 x 갖고 할게요. 마이너스 3을 나눠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40x 이꼴 제로가 나옵니다. x로 꺼내주면 x 마이너스 40 이꼴 제로가 될 거고요. x의 값은 0, x의 값은 40이 나옵니다. 자, 여기가 왼쪽에 게 40, 왼쪽에 게 0, 오른쪽에 게 4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x의 범위 세팅 한번 해볼게요. 쌤, x의 범위 세팅이 됩니까? 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자, x는 생산된 제품의 개수가 x잖아요. 그럼 x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되는 거지. 한 개도 안 생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마이너스 100개, 마이너스 200개 생산했다는 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엄수계를 어떻게 생산해요? 그럼 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뭐 굳이 따지자면은 여기다가 x는 뭐 자연수겠네, 그지? 예. 자연수, 정수?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정수? 예, 그렇게 하면 말 되긴 되는데, 예, 됐어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은 이 범위에 있는 그래프만 보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그래프 보지 말란 얘기예요. 지우시란 얘기예요. 됐죠? 그럼 여기는 무슨 축이에요? x축. 제품의 개수축. 여기가 무슨 축? px축. 이익축. px가 이익이었는데 내 마음대로 px가 둔 거거든. 여기가 이익축, 여기가 제품의 개수축, x축. 그러면 x가 얼마일 때 40개 생산하면은 그때 이익축, 이익이 최대가 될 거 아닙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또 이익 구하지 마시고요. 문제 끝까지 잘 보고 가세요. 생산해야 될 A 제품의 개수를 구하래.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그때 생산해야 되는 제품의 개수 몇 개예요? 정답 40개가 답이 되는 거죠. 자, 151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죠. 자, 요 마지막 문제 하기 전에 우리가 중3 과정에서 했던, 자, 우리가 두 가지만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정삼각형에서 높이 구하는 공식,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아주 좋습니다. 깨끗하죠? 근데 직각삼각형은 안 만들어질까요? 예, 직각삼각형은 안 만들어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안 만들어집니다. 직각삼각형.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정삼각형의 높이, 정삼각형의 넓이, 자, 구하는 공식 하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알고 계신 분들은 패스하세요. 자, 정삼각형의, 자, 높이 구하는 공식, 정삼각형의 높이. 정삼각형이, 이 정삼각형이고,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정삼각형 높이를 H, 보통 H라고 두죠, 높이를. 자, 정삼각형 높이 구하는 공식이 2분의 루트 3A가 바로 이 정삼각형의 높이인 이게 h가 됩니다. 이 높이가 이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이거 피타고라스로 다 증명이 돼요. 자,
이때 이 정삼각형의 넓이는요. 넓이는 4분의 루트 3 a 제곱입니다. 이번 기회에 외우세요. 만약에 안 외우신 분들이라면 외우세요. 이번 기회에 외우세요. 정삼각형의 높이는요. 2분의 루트 3 2, 3, 2 다음에 3, 2분의 3, 2, 3, 2, 3, 2분의 루트 3a, 2분의 루트 3a, 2분의 루트 3a, 2분의 루트 3a. 자, 요거 외웠다면은 넓이는 요렇게 기억하세요. 제곱이라고 기억하세요. 아래쪽에 있는 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게 제곱으로 바뀐다. 루트 3은 그대로 온다고 생각하고 4분의 루트 3 a제곱. 안 보고 빨리 해보세요. 지금 빨리 외워보세요. 정삼각의 높이 안 보고 해보세요. 2분의 루트 3a. 정삼각의 넓이 4분의 루트 3 a제곱. 외웠습니까? 됐어. 자, 그 다음에 중3 때 우리 2학기 때 이런 거 배웠다. 중3 때 2학기 때 어떤 거 배웠냐면은 자, 우리가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30도, 자, 여기가 60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직각삼각형 한 개 더 있는데 중3 때 우리가 특수각이라고 불렀죠. 자, 여기가 45도, 자, 45도, 여기가 90도 이렇게. 자, 1대 루트 2. 자, 걔는 아래 거고요. 위에 거는 1대 루트 3. 자, 여기는 1대 루트 2. 기억나십니까? 지금 저 지금 해주잖아요. 지금이라 외우세요, 지금. 이것도 계속 나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괴로워하지 말고요. 그냥 지금 외우세요.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특수가. 자, 그러고 봐. 삼각형에서 각하고 마주보는 변은 비례관계 있어요. 이 각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이 변도 마주보는 대변도 이 길이도 길어져요. 30도 맞은편에 각 30도, 60도, 90도 중에서 얘가 제일 작잖아요. 그럼 30도 맞은편에 이 제일 작은 이 변이 1이 와야 된다고요. 자, 요거 루트 3이 1.7 정도의 값을 가지죠. 그러면 2는 90도가 제일 크잖아. 그럼 요 세 개 중에서 제일 큰 2가 90도 맞은편에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60도 맞은편에 루트 3이 와주면 되고요. 자, 45도, 90도가 돼 있을 때는 45도 맞은편에 1대, 45도 맞은편에 1대, 90도가 제일 큰 각이죠. 그러면 얘는 1.4 정도의 값을 가지니까 90도 맞은편에 제일 긴 변 루트 2가 오시면 돼요. 자, 여기 중3 때 배웠던 정삼각형의 높이, 정삼각형의 넓이, 특수각 2개. 자, 여기까지 다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요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빨리 외우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한 변의 길이가 15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의 세 꼭지점에서, 자, 이런 사각형을 잘라내고, 남은 부분으로 얘를 이렇게 접고, 얘도 이렇게 올리고 해서, 자, 정삼각 기둥을 만들어요. 이때 부피의 최대, 진짜. 최대 앞에 얘 구하라 그랬죠, 부피. 수단과 방법을 하지 말고 부피 구하라 그랬어요, 부피. 부피의 최대, 부피야. 최대 앞에 있는 부피. 자, 부피 구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얘를 접으면은, 자, 요러한, 자, 요러한 삼각기둥을, 정삼각기둥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요 변의 길이가 얼마 나옵니까? 15에서 x 두 번 빼준 거니까 15-2x죠. 그럼 요 변의 길이가 15-2x란 얘기예요. 밑면이 이게 정삼각형인데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5-2x란 얘기죠. 자, 이제 높이만 구해주면 돼요. 높이가 이거죠. 얘를 접어 올렸으니까, 세웠으니까. 요게 지금 높이예요. 그러면은 요 삼각형에 주목하세요. 자, 얘가 정삼각형에서 한 내각이 60도인 거는 여러분들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거의 반이니까 얘는. 요 삼각형과 요사이 당연히 합동일 거고, 여기가 30도가 되고, 여기가 90도가 되고, 여기가 60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를 확대를 좀 할게요. 여기다가 확대를 해서 조금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자, 여기가 30도, 자, 여기가, 자, 60도, 자, 요 변의 길이가 x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 변의 길이를 구할 거예요. 요 변의 길이를 구할 거라고요. 요 변의 길이가 바로 얘를 세웠을 때 요 높이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문말이 이해되죠? 자, 30도 맞은편에 1대, 90도 맞은편에 2대, 60도 맞은편에 루트 3이 됩니다.
60도 맞은편에 루트 3이 돼요. 자, 동그라미 쳤는 거는 길이가 아니야. 변의 b예요. 이 b가 길이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를 곱해야 돼요. 그럼 루트 3에다 얼마를 곱해야 x가 돼요? 루트 3분의 x를 곱해주면은 루트 3 약분이 되고 x라는 변의 길이가 나온다고요. 즉 동그라미 쳤는 이 b에다가 루트 3분의 x 곱해주면 길이가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도 루트 3분의 x 곱해주니까 이 변의 길이는 1에다가 루트 3분의 x 곱해주니까 루트 3분의 x가 즉 이 변의 길이 즉 이 정삼각 기둥의 높이가 된다는 얘기죠. 루트 3분의 x가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이때 부피 구할 거 아니야. 부피의 최대를 구해야 되니까 최대 앞에 있는 이놈 부피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자, 부피는요. 자,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요. 근데 밑넓이가 정삼각형이잖아.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4분의 루트 3a 제곱이 됩니다. a가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a거든요. 한 변의 길이가 15-2x니까 그거의 제곱이 되는 거죠. 4분의 루트 3 a 제곱. a라고 하는 거는 이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 이거 정삼각형인 거 알겠지? 이거잖아. 이 정삼각형이거든. 그거다 누구 곱해주면 돼?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 높이를 여기다 곱하기. 뭐 여기다 곱해도 상관없고요. 루트 3분의 x. 이거 먼저 계산하려고 지금. 자, 요게 바로 부피인데 부피를 vx라고 많이 둡니다. 아니 뭐 hx 두셔야 되고요. 이게 뭐라고요? 부피를 지금 vx라고 임의로 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계산할게. 루트 3 약분되죠? 그럼 vx는 4분의 x에 자, 요거 바로 전개할게. 15제곱 하면은 225 마이너스 2 곱하기 15 곱하기 2 곱하기 15 해주면 30. 그 다음 얘 곱해주면은 60 x 플러스 얘 제곱이죠? 4x의 제곱 이래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vx는 분배할게요. 자, 요렇게 먼저 분배할게. 4 약분해주고 x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자, 요래 분배가면은 약분해서요. 마이너스 4 1은 4 4 5 20이 됩니다. x 요래 분배 가서 곱해주면은 플러스 4분의 225x가 될 거예요. 동의하시죠? 여기까지는. 자, 미분해 볼게요. 자, 이거 3차 함수인데 개수가 1인 양수잖아. 최고차의 개수가. 그럼 왼쪽 아래서 오른쪽 위로 몇 번 꺾여서 가면 돼? 3번이 꺾여서 가는 이런 그래프의 개형을 가지겠죠? 자, 극점의 x좌표 구할게요. 극점의 x좌표. 미분해서 0 두면 되죠? 자, v'x는요. 미분해 주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15가 되죠? 잠깐만요. 이게 보자. 1에 분배가니까 요 x 곱하기 x 제곱이죠? 자, 그러면은 얘를 미분해 주니까 떨어져 주니까 30x가 될 겁니다. 30x가 되죠. 그 다음에 1차식 미분하면은 개수만 남아야 되니까 4분의 20, 225가 될 거고요.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이 극점의 x좌표 여기와 여기. 3으로 나눌게요. 3분의 1씩 곱할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곱해주니까 10x. 여기다 3분의 1 곱해주니까 약분이 되겠죠? 4분의 3, 7이 21, 3, 5, 15 이꼴 제로. 양변에다 40 곱할게요. 양변에다 40 곱해주면은 4x제곱 마이너스 40x 플러스 75 이꼴 제로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요거 인수분해해서 x에 갖고 갈게요. 자, 요거 인수분해할 때 물론 1,4도 되고 2도 되는데 내 경험상 2가 많이 됐어요. 경험이라고 그랬어요. 1사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 경험상 2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 인수분해 할 때 이렇게 또 앞에 x 앞에 개수가 누가 붙었을 때는 보통 가운데 값으로 많이 가져봅니다. 그래서 안 되면은 뭐 1사로 가든지 그렇게 가요. 보통은. 자, 내 경험상 그래. 이게 경우수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 사실은. 자, 75라 하는 거는 5 곱하기 15 맞죠? 둘 다 마이너스 한번 줘볼게요. 1에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10x죠? 1에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30x죠? 두 개 되니까 마이너스 40x 맞죠? 와우, 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아셨어요? 3, 25도 되는데요? 예, 저 한번 풀어보고 지금 풀어보는 거예요. 네,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먼저 풀어봤어요. 네, 먼저 풀어봤어요. 솔직하게 이 문제 여기 있는 거 있죠? 영상 찍으려고요. 제가 몇 번 풀어봤냐면요. 거짓말 안 하고 6번 풀어봤어요. 몰라서 6번 푼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예, 그 생각하면서 6번 풀어봤어요. 진짜예요.
처음에 이거 인수분해 한 방에 안 됐습니다. 2로 갖는 건 맞는데요. 3, 25로 해서 안 맞았어요. 그래서 더 가운데 있는 값으로 이제 좀 좁혀봤어요. 보통 가운데 있는 값이 제 경험상 잘 됐어요. 가운데 있는 값이. 1, 75 같은 경우도 물론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값보다는 가운데 값이 잘 된다는 게 일단은 제 생각입니다. 100% 확실한 건 아니고요. 제 경험상 그래요. 자,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이요. 자, 2분의 5가 나오죠? 또는, 자,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이요. 2분의 15가 나옵니다. 그래서 작은데 여기가 2분의 5가 되고, 여기가 2분의 15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x의 범위 구할게요. 쌤, x의 범위 구해십니까? 네. x의 범위 구해주죠. 당연히. 범위 세팅해야 되잖아요. 범위 세팅이, 예, 해야 되죠. x는 변의 길이가 돼야 되니까 x는 0보다 커야 돼요. 등호대로 하시면 안 돼요. 동의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가 15잖아요. 15 딱, 반으로 딱 해보세요. 2분의 15죠? 여기가. 여기도 2분의 15죠. 2분의 15 반하라고 하는 거 2로 나눠주면 되거든. 이게 7.5잖아요. 2분의 15, 7.5. 그러니까 x는 0보다 커야 되고, 2분의 15보다는 작아야 돼. 왜? x가 2분의 15보다 큰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예. 여가 2분의 15, x가, 여기까지 x가 되고,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x가 돼야 되는데. 예. 안 되죠. 그래서 x는 2분의 15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게 x의 범위가 돼요. 그럼 x는 0보다 크고 2분의 15보다 작아야 되니까 범위 세팅 이제 갑시다. 자, 여기가 0이 있을 거고요. 2분의 15는 여기 있겠네요. 이 범위에 있는 그래프는 보란 얘기죠. 나머지 그래프 보지 말란 얘기고 지우란 얘기죠. 그럼 여기가 무슨 축? 무슨 축? x축. 우리는 x에 갖고 하는 거예요. x. 여기가 x축. 여기가 무슨 축? 부피축. vx축. vx를 부피라고 했으니까 부피축. vx축. 여기가 x축. 그러면은 2분의 여기가 2분의 2다. 2분의 5에 대응되는 y 값이 자 부피가 제일 크겠죠. 예, 이게 y축이라고 보시면 되죠. 부피축. 자, 그래서 그때가 부피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그때 x의 값 구하라 했으니까 x의 값은 2분의 5가 답이 되겠죠. 예, 정답은 2분의 5로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